안녕하세요. 유전공학이 탄생시킨 GMO에 대해 알려드릴 강민영입니다. 여러분은 주라기 공원에 대해 아시나요? 주라기 공원은 공룡의 피를 빨아먹은 뒤 호박에 갇혀 화석이 된 모기에서 공룡의 DNA를 추출하여서 멸종된 공룡을 보관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에서는 이 영화에서 나와 있듯이 멸종된 동물을 보관시키는 기술은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요? 사실 과학자들은 이 유전공학 기술을 사용하여서 멸종된 매머들을 복원시키는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속의 상상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 유전공학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그 후에 유전공학이 탄생시킨 GMO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유전공학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유전공학은 어떠한 생물의 유전자를 연구하고 조작하여서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유전학이 부모의 특징이 자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공부하는 학문이라면 유전공학은 그 기술을 우리 실생활에 직접 응용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전자를 바꾸면 생물의 특징도 바뀔까요? 유전자는 우리 단백질을 구성하는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몸의 다양한 특징들은 단백질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특정한 유전자를 바꾸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도 다 바뀌면서 우리 몸의 특성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유전자와 DNA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DNA는 우리의 몸의 설계도가 담긴 긴 분자를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그 긴 분자 속에 담긴 각각 정보의 단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DNA가 한 권의 책이라면 유전자는 그 책 속 문장 하나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단한 기술은 도대체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유전공학은 바로 그레고어 멘델이라는 사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멘델은 완두콩 실험을 통해서 유전자 사이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 후에 1953년 왓슨과 크릭은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내면서 DNA가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이라는 4가지 염기로 이루어져 있고 이 4가지 염기들 사이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첫 번째 기술이 바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인데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서로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자르고 붙여서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유전자 재조합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과학자들은 원하는 형질을 가진 유전자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해충에 강한 세균을 가진 유전자를 찾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후에 과학자들은 특수한 효소를 사용하여 유전자를 분리해낸 후 식물의 DNA에 삽입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새로운 유전자를 배양시키면 새로운 품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까지 등장했는데요. 기존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DNA를 삽입하는 느낌이었다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수정하고 싶은 위치를 정확히 찾아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전공학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유전공학이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산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의 핵심인 GMO입니다. 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약자로 우리말로 유전자 변형 생물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원하는 특징을 얻기 위해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GMO는 필요한 유전자만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쉽게 더 많은 품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충에 강한 유전자를 옥수수에 넣거나 가뭄에 강한 유전자를 콩에 넣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GMO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GMO는 일단 식량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해충에 강해서 농약 사용을 줄일 수 있고 환경 변화에 쉽게 적응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GMO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옥수수와 콩입니다. GMO 옥수수는 해충 피해를 줄여서 생산량을 높일 수 있고 GMO 콩은 제초제에 강해서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황금쌀도 대표적인 예인데요. 황금쌀은 비타민 A가 부족한 지역의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쌀입니다. 이 황금쌀은 비타민 A의 원료인 베타카로틴을 많이 함유하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쌀입니다. 또
유전자는 여러 가지 식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식용유, 두부, 과자, 시리얼, 사료 등의 여러 가지 식품의 원료로 GMO가 사용되고 있고 식품뿐만이 아니라 의약품에도 GMO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슐린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GMO가 좋은 점도 많이 존재하는 만큼 한계점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GMO도 한계점과 부작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야생식물에 GMO 유전자가 전파될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환경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가 삽입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알레르기가 발생하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고 많은 국가에서는 안정성 검증을 바탕으로 GMO가 판매되고 있지만 일부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GMO는 세계 식량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병충해 피해를 줄이고 수확량을 높여서 많은 나라에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해주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고 식량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국가에서는 안전성과 부작용 때문에 재배와 판매를 제한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는 폭풍우, 폭우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학자들은 GMO 작물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역의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물,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 그리고 가뭄에서 잘 자라는 작물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농업은 단순히 생산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와 생물 다양성도 함께 다뤄야 합니다. 토양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GMO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따라서 GMO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기보다는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